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지난주부터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 것 같습니다. 잠시 밖에서 좀 외부 활동을 좀 하고 오늘 밥 먹으려고 나갔다가 귀가 정말로 시린 것 같아서 그러는데 다들 추위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자, 그간 시장에서 시장을 뭐 어느 정도 짓눌렀다라고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해외보다도 국내에 유독 있는 이 대주주 양도세 과세 이슈가 그간 시장을 약간 짓누른 요인이 되겠죠. 그 피크가 아마 내일 오후장에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일 이 또한 기회의 장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하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제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영상을 올려드렸다시피 통계적으로 봐서 이 연말 배당락 이후부터 1월 초까지, 그러니까 1월 첫째 주까지의 증시의 상승률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떨어진 경우가 훨씬 많았고요. 그래서 연말에 사실은 여기 대부분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뭐 한 종목당 10억 이상씩 수많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비중에 의해 비중 관리를 하시면서 오후장에 사고 싶은 종목분들을 잘 주워 담으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그래도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좀 부족하다라고 싶으면 29일 날 당연히 기관 그동안 개인 물량을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한 이 착시 현상에 의해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갭이 들게 된다면은 폭탄 매물을 쏟아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이 기관이 존재를 하죠. 그 기관의 폭탄 매물을 견디고 다시 올라오는 종목군들로 다시 포트를 채워가면 연초에 좋은 결과가 저는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도 배당락 회피 매물 출회에 대한 소화 중인 시장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내일은 마지막으로 좋은 종목 싸게 살 기회의 날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특히 장 후반에요. 서서히 분할 매수해서 배당도 받고 갭도 먹는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은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코스닥은 그나마 0.4% 정도 상승을 했지만은 코스피는 조금 밀리면서 마감을 했죠. 최근 시장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더 강했던 모습인데 오늘은 좀 반대의 모습입니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밀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또한 내일 어느 정도 진정이 될 텐데,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그리고 코스피 극대형주 말고 코스피의 중소형주 혹은 중대형주 10조 미만의 종목들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환율은 그럭저럭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적으로 크게 부담은 없는 부분이고, 뭐 지난 주말에 해외 증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참고할 지표는 없지만은 나스닥 선물이 그냥 뭐 평이하게, 평이하게,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그닥 평이하게 또 흘러가는 모습 속에 국내 증시도 뭐 큰 변동성 없이 그냥 오늘 흘러갔다 정도로 생각이 드네요. 연일 금융투자가 시장에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선물과 현물의 괴리에 따른, 그러니까 주식 선물은 배당이 없기 때문에 주식 선물 팔고 현물 열심히 매수하고 있으면서 배당 나기 이후에 던지려고 하는 매물이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뭐 기본적인 이 전략을 머릿속에 구축을 해놓고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죠. 자, 이어서 현 구간에서 종목을 매도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들 잘 들고 그간 대주주 양도세 관련 차익 매물은 일정 부분 나왔겠으나 여전히 막바지에 던지려는 물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후장에 그간 수급이 좋았던 종목 위주로 차근차근 분할 매수 접근하면 적금하면서 채워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기본적으로 대주주 여건에 걸려서 매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구간에서 상식적으로 사겠습니까? 저는 안 산다라고 봅니다. 월요일 권리락,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제가 잘못 썼는데 수요일 권리락 이후에 들어오지 않겠는가? 또한 추가적으로 그간 기관이 주구장창 사놨기 때문에, 이 수요일인데 자꾸 월요일이라고, 수요일 시가 이후 밀려 내려오면 어느 시점에서 또 다시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런 게 뭐냐, 강한 수급
그리고 강한 성장성, 그 다음에 강한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거기에 트렌드에 맞는 섹터를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매수는 이제 내일 오후장부터 그리고 29일 등 연말 전에 뭐 또 주식이라고 해놨네. 주식을 채워서 넘어가는 전략이 현 구간에서는 좋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면 시장의 이 강한 종목 안에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최근 올라오는 종목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자 종목을 전혀 대응을 안 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KPX 생명과학이 어찌 보면 시장의 넘버원 종목이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제가 고정관념에 의해서 매매를 안 했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한편으로는 반성을 하고 싶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러한 종목을 안 하는 게 맞겠다라는 고집을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이런 부분은 저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오늘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국내 승인에 따라서 뭐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좀 올라간 종목인데, 사실 뒷자리 설거지 파동을 굉장히 강하게 줬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시장에서 주도 종목으로 갔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 기준 최근 강세를 보였던 IT 전자 섹터가 쉬어가면서 전반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고, 반면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죠. 뭐 화이자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쉬지도 않고 뭐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제약바이오 반등세, 그 다음에 오늘도 장전에 나왔던 이슈인데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도 이 보건당국에서 5만 개 가량을 또 구매한다라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좀 올라오고, 또 레고캠바이오의 1조 2천억의 이 기술 이전 수출 공시에 따라서 관련해서 과거 좀 급등을 했었던 에클론이라든지 SM 생명과학이라든지 매드팩토 등 제약바이오 섹터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시장의 순환매가 연속성이 조금 부족한 흐름도 굉장히 많아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섹터 굉장히 강했고 시장에 뜨거웠고 너무나 좋은 이야기도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눌러버리죠. 자,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부품 섹터 오늘 키워드에는 넣지는 않았지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섹터 내에서 정말로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데 꼭 없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물량은 똑같이 들어가나 뭐 그러니까 Q 즉 물량이 늘어나든지 P 가격이 증가하든지 그런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현대위아가 넘버 원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뭐 그 다음에 뭐 SL이라든지 뭐 화신, 즉 굵직한 종목 안에서, 그러니까 화신 같은 경우에도 이 현대차의 샤시를 100% 지금 납품을 하고 있죠. 코나에 100% 들어가는데 이 차량 경량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2차 전기차로의 전환은 차량 경량화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왜? 배터리 무게가 기본 300kg, 400kg 하기 때문에 차량 중량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두는 차량 경량화, 그리고 전기차의 전환 속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내년에 큰 키워드가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 이어서 오늘 오전부터 로봇 섹터가 초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일단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날 시간 외에서도 로봇주가 상당히 강했어요. 사실 금요일날 시간 외에서 뭐 그렇게 크다라고 할 이슈가 없었지만은 지금 시장의 중심 테마 역할을 로봇주가 하다 보니까 오늘도 로봇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만남 자체를 로봇과 키워드를 좀 연결시켜 가지고 좀 풀이를 했다라고 생각도 들고, 또 장중에 뭐 지속적으로 특징주가 나오면서 올라온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의 특징주 중에 하나가 에브리봇 그리고 퍼스텍인데, 사실 퍼스텍은 빼버리고 에브리봇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올라온 것 같아요. 좋은 재료란 재료는 오늘 다 갖다 붙여서
상한가에 들어왔기 때문에 강한 상한가가 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 먼저 좀 보죠. 그 전에 시장을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한번 보고요. 일단 코스피 기준에서 오늘 음봉이 좀 나왔죠. 내일 한 차례 음봉이 나와도 저는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연말에는 좋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한 차례 밀렸다가 월요일날 이렇게 강하게 들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 연말에도 사실 거의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배당락 직전에 한번 강하게 밀어버렸고요. 그 이후에 예를 들면은 한 1월 초, 1월 초죠. 초에 반짝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승들이 상당히 자주 나오는 이 국내의 특이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락을 맞고 급락을 한 다음에 반짝 올려버리고 다시 눌러버리기 때문에 이런 연말 연초 효과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에서 2018년도에는 조금 없었죠. 2018년도에는 없었는데 좀 밀었다가 좀 올라왔고, 19년도 2018년도도 1월달에 배당락 전에 배당락 받고 좀 밀었다가 날려버렸고, 이럴 효과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군들 잘 들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어서 로봇 관련 종목들 좀 보죠. 장 초반에 사실은 로보티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가 베팅을 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았는데요.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좀 높은 구간에서 최근 사실 이 앞전에 거래 대금을 넘기는 흐름에서 이 물량 매집이 좀 많이 들어왔던 모습은 좀 보였었는데, 사실 이렇다 할 기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좀 들어서 과감하게 좀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가 갭이 9%나 떠서 움직였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중간에 어느 정도 눌림을 보고 갔어야 되는데 일단 시가에 23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가부터 주도주 역할을 오늘 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로보티즈 강하게 올라왔고, 그 밖에 로봇 종목군들은 사실은 공략을 못했는데 장중에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에서, 그간 에브리봇은 삼성전자 이 로봇 청소기에 지금 2년 연속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또한 삼성과 공동 개발을 해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 보다 더 삼성과 밀접한 관련 종목인 부분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리포트도 나와서 한 차례 매매를 여러 차례 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도 들어가서 꽤 괜찮은 수익을 내고 나왔었는데, 오늘 사실은 기사를 보고 기사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재료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의 기사가 오전에 빠르게 나왔죠. 기사가 어디 갔냐. 자, 이 문구네요. 아침에도 긴급 탐방이라는 내용에서 이미 시장에 나와 있던 재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아침에도 재료적으로 괜찮은 내용이 좀 나왔죠. 삼성전자가 찜한 로봇 회사 긴급 탐방, 정철우 에브리봇 대표 해가지고 좀 나왔던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 즉 키워드 자체가 너무나 일단은 자극적이었는데, 최근 시장에 화두가 됐던 자율주행도 엮어놨고요, 로봇도 엮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라는 재료들을 다 엮어놓은 상태에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로봇주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겠죠.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 오후에 보고 있으면서 이제 너무나 높아서 사실은 좀 밀릴 때 같이 보려고 하다가 조금 매수가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을 상당히 채워가지고
좀 매매를 해서 물량은 충분히 채워가지고 좀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때 처음에 기사 나오고 봤을 때 일부 잡고 반 팔고 반 남겼다가 여기서 물량을 대거 추가 매수를 했는데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상한가에다가 매수를 걸어 놨는데 물량이 안 나와요. 아예 물량이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누가 매도도 안 하더라고요. 상한가 잔량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도 수량이 없는 게 저는 문제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비교적 센 상한가가 일단은 하나가 터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종목은 일단은 눌리겠죠. 눌리면 그때 좋은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강력한 상한가가 좀 나와줬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로봇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대장이 자꾸 바뀌는 모습도 좀 많이 보이네요. 기존의 대장이 유진 로봇이었죠. 기존의 대장이 유진 로봇이었는데 이렇다 할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추가로 못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로보로보도 엊그저께 대장 역할을 하다가 일단은 오늘 까지 상승을 해서 단기 과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세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브리봇으로 일단은 로보테자 회사 대장이 일부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장주 그리고 로봇주 정리를 잘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아침에 MPC라는 종목 폐배터리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이런 종목은 어떤 관점에서 일단 좀 지켜봤었냐면은 주말 사이에 기사들이 몇 개가 나왔었죠. 그 기사 중에 이 중국의 몽니,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원통형 배터리의 가격을 10% 인상했다. 즉, 이 폐배터리 관련된 리사이클 관련해서 분명히 이슈가 조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좀 올랐던 종목군들인데 요새 종목군들이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제 이런 부분에서 일부 조금 물려서 넘어갔다가 시가 아래에서 걸어놓고 사고 올라갈 때 좀 매도를 하고 그 뒤에는 좀 안 봤던 종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대응을 했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얘도 많이 올랐죠. 좀 밀리는 거 이제부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단기 과열도 걸려야 되고 해서 여러모로 피곤한 모습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시황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늘도 인포뱅크가 이 높은 자리에서 참 매매하기는 참 까다로운데, 이 높은 위치에서 여러 번 돌파 시도를 좀 했습니다. 이 차트적으로 10분 봉으로 봤을 때 이 바닥 구간을 굉장히 차곡차곡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둘 중 하나예요. 이거는 돌파를 위한 시도든지 팔아먹기 위해서 자꾸 하는 건지. 근데 내년에 있을 이 인텔의 모비라이에 대한 상장 기대감 플러스 장중에 또 나왔던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를 시키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하고 뚫지 못하면은 이 파동 쪽으로 1, 2, 3 그러면은 조정을 깊게 받아야 되겠죠.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 일단 오늘은 제가 오후장에 사무실에 화재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 이거는 휴대폰으로 좀 매매를 했었는데, 오후장에 일단 그 장중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가 조금 일부 있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가 일부 있어서 오후에 좀 들어가서 종배 개념으로 들어가려다가 좀 밀리길래 전량 매도를 하고, 시간 외에 안 그래도 고점 대비 많이 밀렸는데 시간 외에 이 시가까지, 그러니까 전일 고점이죠. 전일 고점 부분까지 밀렸길래 시간에 좀 사서 일단은 일부 들고 넘어가네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 좀 대형 이벤트가 하나 생겼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오전 중에 나왔던 기사를 몇 개 하나 참고를 하고 내일자 한번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먼저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차 반도체 주문 2023년까지 밀려 반도체 내재와 집중화가 대세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2023년도까지 안 그래도 차량용 반도체 굉장히 지금 잘 나간다라는 내용의 이 종목이죠. 그러니까 기사죠. 거기에 더해서
문 대통령, 삼성, 현대차, 차량 반도체 협력하면 좋겠다. 협력하면 좋겠다. 과거에도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협력설 관련해서 텔레칩스가 그 당시 장중한 때 상한가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 시간 외에서 제일 먼저 텔레칩스가 상한가에 들어갔고, 나머지 이제 종목군들 움직이는데 내일장 이쪽 섹터도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갭이 크게 뜨겠죠. 갭 뜨고 나서 항상 기준은 시가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내용들을 조금 본다면은 뭐 6세대 통신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왔다. 통신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는데 내일 5G 특화망 할당 심사 및 변경 등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통신 관련된 이슈도 일부 나왔는데,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통신도 백신만큼 중요한 인프라로 통신과 백신은 비슷한 면이 있어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아쉬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협력 부분, 그 다음에 이 5G 특화망에 대한 정부 일정 플러스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 등등 같이 한번 엮어서 보면 좋겠죠. 5G 섹터 최근에 반짝 하루 이틀 반등하다가 좀 밀렸는데 내일장 길쭉 반등 흐름이 이어지는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간에 올랐던 텔레칩스 보죠. 일단 텔레칩스 일단 시간 외에 상한가가 단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었죠. 딱 이날입니다. 5월 6일 상한가에 들어왔던 내용이 현대차랑 차량용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5월 6일 차량용 MCU 독자 개발, 네, 이 이슈 독자 개발을 하는데 지난달 여기서 독자 개발한 차량용 MCU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통해 시범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통해 시범 생산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도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가 심각해서 텔레칩스가 개발한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회사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겠다. 이때 나왔던 이슈가 이제 다시 한번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당시에도 이 이슈가 뜨고 나서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굉장히 크게 올랐었어요. 그러면은 그때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일단 시간의 상한가인데 악성 매물대들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이런 구간들 18,700원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직전 고점이 있겠죠.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는 매물을 맞고 떨어질 거고 여기까지 올라온다면은 이 자리까지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정한다면 이런 자리를 지지하고 올라간다면은 굉장히 또 한 차례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어부분 반도체 또한 MCU, MCU 다 이게 전부 다 이 차량용 반도체를 이끌어서 말을 하는데요. MCU 관련해서도 얘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4월 19일 날 MCU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에 들어가는 이 차량용 충전 MCU를 개발을 해서 지금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이 된다라는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끼있던 종목군들이 일단은 이런 자리를 돌파하고 올라오는지 현대차와 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엮여있는 두 종목 정도 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내일까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구용 바이오, 경구용 치료제 뭐 등등 해서 참 매매를 하지 못했는데 KPX 생명과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설거지를 잘 하지 않았나 정도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다 매도 대응해야 될 것 같고 큰 의미는 두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자,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을 저는 오늘 시가에 좀 관심을 가졌는데 좀 눌려주면 보려다가 매매를 좀 못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네, 누적 수급 좋고 1월 달에 일정 있고 하는 종목군들이 이 대주주 양도에 의해서 밀려버린다. 좋은 기회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DBI텍이라든지 어제 보니까 공시가 나왔죠. 최대 주주 소유 주식 4천주 감소. 원래 17,000주 갖고 있다가 4천주 팔았다. 정확히 12억 들고 있다가 10억 미만으로 내리는 그러한 양도세 매도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과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올랐을 때 이 당시죠. 이 당시에 이 배당락 전에 이 임원들 대거 매도를 했었는데 전부 다 배당락 이후에 10%씩 다 올려쳤습니다. 그런 거 관점으로 잘 봐야 될 것 같고, OLED 소재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잘 체크를 해 보시고요.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종목 강한 모습을 보였죠. 오늘 어제까지는 다 수익이었는데 오늘 약손절을 좀 했던 종목인데요. 어제부터 약손절을 좀 들어가서 약손절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제는 거의 고점에서 다 팔고 네 가지고 있던 거였는데 오후에 돌파로 들어갔다가 약수익권에서 매도 안 하고 내려올 때 추가 매수했더니 밀려서 이거 오늘 하나 손절하고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네 차분하게, 안 그래도 오늘도 거래대금 많이 지금 3거래일 연속 거래대금 감소하는데 차분하게 시장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창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